자,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희말맹이가 하나도 없죠.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퍼져버린 이 라면 면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XRP입니다. 좀 정신이라도 차리라고 찬물 한 바가지 확 찌끄려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죠. 여기서 한번 크게 솟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올라가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리플과 XRP 관련된 소식. 일본의 교토 대학교가 일본에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XRP 레저 유효성 검사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일본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본 쪽에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UBRI의 일환으로서 교토 대학교가 XRP 레저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제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일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발음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은행이 있죠. 크롱스리 은행인 것 같은데요. 이 크롱스리가 실시간 국제 자금 이동을 위해서 리플사의 인터레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일본과 태국 그리고 라오스로 자금을 몇 초 만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이런 소식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전범 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쓰비시 뱅크와 스탠다드 찰타드 그리고 크롱스리, 이들은 작년부터 리플넷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리플사의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엑스커런트 사용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나왔었던 그런 기사에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이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인터레저를 사용하면서 또 보면은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몇 초 만에 끝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몇 초 만에 옮긴다.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는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몇 초 만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일단 XRP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희망회로를 돌린다라든지 과하게 짐작은 하진 않겠지만은, 아무튼 작년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왔고 올해에는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일본과 태국 이 관계가 심상치 않죠. 이 좋은 면에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 XRP 관련된 소식들 나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테스트를 끝내고 하나둘씩 상용화가 되는 모습. 얼마 전에 PNC뱅크도 그랬었죠. 파트너십을 맺고 테스트를 한 후에 상용화를 시켰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도 작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사나 XRP에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요. 이 코인원 거래소가 울트라 토큰을 상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루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둘 다 이제 리플사의 파트너 회사들이라고,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코인원 트랜스퍼가 리플사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최근에 총 2850만 개의 XRP가 마켓 메이킹 회사로 옮겨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켓 메이커라는 것은 주로 투자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추적을 해본 결과 어떤 회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량의 XRP를 이동시킨 것은 역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리플사가 따로 이렇게 XRP를 빼놓은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XRP를 마켓 메이커들에게 맡김으로써 이제 판매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라는 추측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목표나 발표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량의 XRP 이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업체가 정말 가져다 쓰기 위해서 쟁여놓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엔 최근에 트위터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보면은 중국도 최근에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은 IMF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 IMF의 주도하에 전 세계가 XRP를 사용할 것이다. 못 믿겠으면은 홈페이지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PDF 자체는 좀 볼만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IMF 홈페이지에서 리플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PDF를 찾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엑스커런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IMF에서 출판을 한 그런 PDF가 아니고요. 이 리플사의 사갈 사브하이 씨께서 만든 것을 단순히 IMF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단 IMF 홈페이지에 리플사가 제공한 PDF가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그런 징조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XRP를 쓸 것이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은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이것이 기정사실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PDF 자체,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시면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각 나라의 상업은행 등 그 나라의 네트워크, 각 나라의 네트워크가 있고 중간에서 리플넷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커런트 같은 경우는 X래핏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이것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요즘에 각 중앙은행에서 각 나라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각 나라의 경기 부양 및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요. 그 중간에서 이제 리플넷이 XRP와 함께 나중에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레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표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이 벌써부터 XRP를 IMF에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사용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실제로 가설 중에 지금 락이 걸려있는 500억 개 XRP 같은 경우는 IMF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배당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또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 저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거의 찌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리플사가 이런 방향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자신의 차트를 딱 공유를 해주면서 인내를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XRP의 상승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부터 바로 상승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강한 저항선으로 보여졌었던 이 추세선에 맞고 떨어졌다가 충전 후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또 리또석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가능하면은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그 누구도 눈치 못 채게 올려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어시시빌라가 최근에 또 패널에 참여해가지고 2019년도에 리플사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요. 제가 한번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서밋 이름 같은 경우는 밀큰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참여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금융 및 지불 시스템에서 일단 어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기존 지불 시스템의 어떤 부분들이 망가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다. 리플사는 이를 위해서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등을 방문을 했었는데, 기술 회사로 잘 알려진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 중에 지불이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0명가량의 직원들이 지불 서비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자동화가 되지 않고 그들이 직접 하나하나 일을 해야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2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지불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역시 전 세계 있는 상인들이나 그런 업체들에게 지불을 하기 위해서 206개나 되는 제각기 다른 지불 연결 통로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회사들은 지불에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 각기 회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 초점을 오히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낸 지불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불 관련된 부분은 우리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아시아와 라틴 쪽에서 특히 현금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말 많은 고객들을 리플사는 유치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 혁신을 주도하는 은행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앞으로 은행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은행들은 몇몇 핀테크 회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가장 잘 발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태국의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계좌와 지갑을 제공하는 등 송금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아시아 쪽 싱가폴, 일본, 태국 같은 곳의 대형 은행들은
그리고 아시아 쪽은 아니지만은 거대 은행 중에 리플사의 고객인 센텐들 뱅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큰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다른 좋은 블록체인의 활용 예로는 리플사의 고객 중에 전자상거래 지불로 적은 액수 10달러 등을 전 세계적으로 여러 프리랜서들에게 보내는 회사가 있다. 내가 아는 한 이런 기술과 속도 그리고 비용면을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블록체인밖에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잠깐 해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같은 곳들에서도 지불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인력과 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사의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이제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던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4차 산업 하면은 자동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직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은행들은 이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본이랑 태국이 계속해서 요즘에 가는 족족 기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적은 액수들을 국제송금으로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는 거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ODL을 사용하고 있는 gorense.co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풀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은행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가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작년 그 전부터라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죠. 일단 리플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타겟을 잘 잡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 금융업계에서 정점에 달하는 기술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래 처리 속도를 아무리 빨리 늘린다라고 한들 결과적으로는 이 결제가 끝나야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결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하면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XRP가 그 원래 제 역할을 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죠.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 많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